오늘은 법원 경매로 2천만원 투자해서 4년 안에 4천만원 번서를 풀어볼게요. 아파트 투자에 비하면 많이 번 것도 아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액인 2천만원 투자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줌의 노부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법원 경매로 처음 낙찰받은 원룸인데 이걸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년 전인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에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걸로 법원 경매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응찰을 해야 되나 법원 경매 사이트를 많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잣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 시내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원룸을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2015년도 말부터 법원 경매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7번 정도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법원 경매로 낙찰받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7번을 떨어지는 가운데 유독 제 눈에 갔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룸 다세대 건물이었어요. 실제로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잘 지어졌더라고요. 흔하디 흔한 다세대 빌라의 느낌이 아니었고 고급 자재를 썼었던 그런 다세대 빌라였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한 층마다 약 7개에서 8개 세대씩 있었고 총 1층은 주차장 구조였고 2층부터 6층까지 있는 꽤 많죠. 한 30세대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었어요. 주인은 한 명이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됐던 건지 어쨌던 건지 그 건물들이 모두 하나씩 차례차례 법원 경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정가가 9천만 원이었었어요. 제가 응찰을 했는데 떨어졌죠. 다시 또 그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 원룸이 또 나왔어요. 또 응찰을 했는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기다렸는데 또 하나의 물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낙찰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감정가는 1억이었었고요. 그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물건이 낙찰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굉장히 조급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낙찰을 받고 싶은데 이번에 마저 떨어진다면 굉장히 의욕을 상실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1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억 1,100만 원을 적어냅니다. 결과는 낙찰이었어요. 하지만 단독 응찰이었죠. 단독 응찰이라는 거는 저 혼자 응찰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감정가가 1억이라고 했죠. 1억만 적어냈어도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1억 1,100만 원을 적어냈죠. 단독 응찰로 낙찰받아 보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거예요. 뭔가 낙찰받고 나서 느낌이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 아닌가? 물론 제 나름대로 권리 분석은 다 했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었고요. 근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하고 나 혼자 응찰을 했다? 그때의 느낌은 이거 뭔가 문제 있는 물건 아니야? 내가 무슨 문제를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아무도 응찰을 안 했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1억 1,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네. 1억에 적어낼 걸. 그럼 1,100만 원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들기 시작했었어요. 어쨌든 그 물건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에 살고 있었던 물건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세입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이었어요. 다행히 세입자의 명도,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은 굉장히 쉬웠고요. 2016년 4월 달에 낙찰을 받았고요. 2016년 6월 달에, 2달 뒤인 6월 달에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총 투자한 금액은 낙찰 금액 1억 1,100만 원이었고요. 대출금이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했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3만 원에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1억 1,100만 원에서 7천만 원 차감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차감한 투자 자본은 2,100만 원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법무사비, 등기 치는데 근저당 설정하는데 비용, 세금, 취득세, 기타 부수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2,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가 월세를 53만 원을 받았는데 이자가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자를 제한 월 수익이 약 3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3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연수익률을 이자를 차감하고 396만 원이 되는 거고 제 투자금 2,300만 원 대비 연수익률은 17.2%가 되는 거죠. 연수익률이 17.2%면 지금 예금이자 적금이자가 3% 미만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4년이 흐른 지금 이 건물이 다 원룸이거든요. 근데 2019년 5월 달에
아래층이 1억 3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물이 1억 4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에 아직 팔리진 않았지만 1억 4천만 원으로 현 시세를 잡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본다면 제 매입가 취득세, 법무사 비용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 마이너스 1억 1,300만 원 하게 되면 시세 차익만 2,700만 원을 얻은 거고, 이자를 제외한 월 수입 33만 원 곱하기 48개월 하게 되면 약 1,594만 원. 이랬을 때 시세 차익 2,700만 원 플러스 1,594만 원 해서 총 수익은 4,294만 원이 됩니다. 2,300만 원 투자하게 돼서 4년 뒤에 4,294만 원을 번 것이죠. 근데 이게 2,3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1억 1,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인 4,100만 원 부대비용 포함해서 4,300만 원이 당시에 필요해요. 1억 1,1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7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 당장 부족한 돈이 4,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4,100만 원은 먼저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하고 보증금, 세입자한테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야 실제 투자 비용이 2,100만 원 플러스 부대 비용 포함해서 2,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실제 투자 비용은 2,300만 원이니까. 근데 2016년도 4월달, 5월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은 없어서 이런 원룸 투자를 했지만, 만약에 돈이 조금 더 있어서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면 아파트 수익률이 엄청났겠죠. 이런 원룸은, 이런 빌라는 아파트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절대 힘들어요. 하지만 장점은 있죠.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파트 갭이, 전세하고 매매가 갭이 4억, 5억, 아무리 적게는 1, 2억 이렇게 나서 갭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반면에 빌라 아니면 이런 원룸 같은 경우에는 갭이 2천, 3천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법원 경매로도 이런 빌라를 그나마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2, 3천만 원, 3, 4천만 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서 큰 수익률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으니까 3, 4천만 원 있을 때 그 돈으로 소액으로라도 법원 경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빌라를 사두는 게 재테크로서는 좋다는 얘기죠. 사회 초년생들이 종잣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돈을 모으다 보면 아파트 값이 더 올라서 아파트 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거든요. 저도 그랬고,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근 3, 4년 안에 아파트 값이 올랐던 것처럼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돈이 어느 정도,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여졌다면 무조건 아파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묵혀두고 나중에 팔고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아파트로 건너뛰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돼서 벌어둔 돈이 많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소액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회 초년생들처럼 종잣돈이 얼마 없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빌라가 수익률이 많이 낮긴 해요. 그 당시 2016년도에 이렇게까지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를 알았더라면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아파트 갭으로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땐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았죠. 나이 어릴수록 더 그렇게 무모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해요. 이상으로 제가 법원 경매로 직접 투자한 경험담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외에도 2개 더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 2개 다 총 3개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샀어야 됐어. 시기를 놓쳤지. 그때 2채 아파트를 들어갔으면 한 채 팔고 현금화 시키고 한 채에서는 실거주 하고 있고 2년 비과세 요건도 했겠다. 그게 진짜 베스트긴 한데